자, 이번 시간에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여기 전제가 수직선 위라고 되어 있죠. 수투에서는 연직 방향의 운동만 다루게 됩니다. 연직 방향의 운동. 무슨 말이냐면은 수직선상에서는 어떻죠?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던졌을 때 위로 올라갔다가 정점을 탁 찍고 떨어지는 이런 운동만 다루게 됩니다. 미적을 가게 되면은 XY 축상에서 평면상에서의 운동도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미분해버리면 속도가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위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제곱에 빼기 3t 이렇게 되어 있을 때 t가 3일 때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미분해버리시면 돼요. 미분해버리면 2t 빼기 3이니까 3일 때의 속도니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6이니까 3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만약에 t가 3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런다면은 한 번 더 미분해서 2 일정하게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특정 시간대의 속도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 또는 추가하면은 순간 속도 이렇게 되겠죠. 이걸 알고 싶다면 미분한 다음에 그 시간대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바로 나옵니다. 마치 뭐와 같죠?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분계수를 설명할 때 마지막에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들 미분계수 처음 공부할 때 보셨죠? 여기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그죠? 해서 이거는 평균 변화율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죠? 평균 변화율. 자, 그런데 이제 이쪽이 시간축이 되고 이쪽이 위치축 x축이 시간축 y축이 위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은 뭐로 바뀌냐면은 평균 속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빨리 달리기도 하고 신호에 멈추기도 하고 그죠?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랬을 때 중간에 어떤 움직임들은 다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실제 움직인 시간이 얼만가 그것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움직인 위치가 얼만큼 움직였느냐 그걸 측정한 다음에 이걸 구해버리는 거죠. 중간에 움직임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 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교로 갈 때 걸어가다가 편의점 앞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지점에 대해서 특정 시간에 대해서 그 특정 시간대의 순간적인 속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는 A에서 특정한 요 시간대 A에서의 순간적인 속도를 알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게 나오는 거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이걸 다르게 적으면 리미트 x가 다시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순간 속도, 특정한 시간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는 미분계수 또는 여기서는 순간 속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라고요? x는 a에서 순간 속도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분하라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미분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값을, 시간을 집어넣으면 그 시간대에서의 순간적인 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미분계수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여러분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속도와 속력은 다릅니다. 이건 다릅니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제 수투까지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속도는 방향을 가집니다. 방향과 크기를 가집니다. 속력은 크기만 가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속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플러스 속도라고 본다면 왼쪽은 마이너스 속도라고 보는 겁니다. 위쪽을 플러스 속도라고 본다면 아래쪽은 마이너스 속도로 봅니다. 그래서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가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속력은 크기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3만큼 속도를 가지든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의 속도를 가지든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절대값을 씌워서 부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크기만 가지는 겁니다. 속력이 3이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등부 때 배우던 그 속력은 전부 다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속도라는 이야기죠. 속도는 요 기호 아시죠? 이런 겁니다. x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됐을 때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dx dt가 되는 거죠. 이게 2t 빼기 3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f'(t)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럼 가속도는 미분되어 있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소리입니다.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속력은 크기만 있고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으므로 속도에 대해서 속력은 절대값을 씌운 것과 같다. 되겠죠? 앞에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실전에서는 요 말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속도는 영직 방향의 운동입니다. 영직 방향. 발음이 안 되네요. 영직 방향의 운동.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달리다가 그죠? 방향을 바꾸는 상황.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다. 가다가 뭐 꺾어서 이렇게 온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선 위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후진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되죠. 후진을 하려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속도는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문제로 자주 물어봅니다. 다시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 할 때는 속도는 무조건 0이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다. 점 P의 운동 방향이 원점에서 바뀐대요.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걸 위치죠.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분해 버리게 되면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했을 때 3t 제곱에 빼기 12가 되겠죠. 그럼 이거 0 되는 지점을 구해보게 되면 t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t는 2에서 위치가 바뀌겠죠.
그죠? 2일 때, 시간이 2초일 때, 예를 들면 2초일 때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라고요? 원점에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예요, 위치. 자, 시간. 그러니까 2일 때 원점에서 바뀐다는 소리는 시간이 2일 때 위치가 0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K값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결국은 T에다가 2를 넣고 X에다 0을 넣어라 그 말이겠죠? 그럼 0은 8 빼기 24 플러스 K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K값은 16이 돼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방향을 틀 수가 없다. 그죠? 일단은 멈추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S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소리는 속도, 그죠? 속도가 양수이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속도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다. 그럼 이걸 미분해 보면 되겠죠. 요 식을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분해 주게 되면은 3t 제곱에 빼기 10t에 플러스 a 되겠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3이죠. 그러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겠죠. 위로 볼록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꼭지점을 찾아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묶어서 t 빼기 3분의 5의 제곱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분의 25가 됩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3분의 5 콤마 얼마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요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곳이 여기 꼭지점이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a, 3분의 5, a 빼기 3분의 25입니다. 결국은 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는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입니다. 얘가 지금 8점 얼마죠? 8점 얼마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9가 돼야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다음 내용. 우리가 앞에서는 물체가 한 개가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 다른 이제 두 물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A, B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의 곱이 음수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의 곱이 양수고 속도가 같으면 당연히 같다고 놓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수직선상에서 어떤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물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같죠? 부호가. 그죠? 속도의 부호가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음수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플러스를 곱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나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 움직이면 속도의 곱이 양수가 되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곱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 위치가 각각 이렇다.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F'T가 4T의 마이너스 2가 되고
G'T는 어떻게 되죠? 이 T에 빼기 8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속도의 곱 F'T와 G'T가 0보다 반대 방향이니까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말 뜻은 2T 빼기 다시 4T 그죠? 빼기 2와 2T 빼기 8을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T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겠죠. 그 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 위치가 각각 이런데 자, 주어져 있죠.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미분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3t 제곱에 빼기 4t에 플러스 3과 미분해 보게 되면 2t에 플러스 10이 되겠죠.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얘와 얘를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3t 제곱 빼기 4t에 플러스 3과 2t 플러스 12가 같다고 놓고 풀면 돼요. 그러면 3t 제곱에 빼기 6t에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죠. 3으로 약분시키면 t 제곱에 빼기 2t에다가 빼기 3은 0이 될 테고 해서 t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시간의 음수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3일 때입니다. 자, 그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t가 3일 때 위치를 구하셔야 됩니다. 위치. 다르게 말하면 좌표죠. 자, 그래서 3을 여기다 집어넣어 줬을 때 x1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27에 빼기 10이죠. 18이죠. 18에다가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게 9가 되고 18 되겠죠. 그 다음에 x2는 어떻게 되죠? 9 더하기 36이 되니까 얘는 4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는 27이 돼야 될 겁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가 1일 때 두 점 PQ는 만난다라고 되어 있죠. 만난다라는 말은 위치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T가 2일 때 두 점 PQ의 속도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에서 만나니까 위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1 넣은 것과 여기 1 넣은 것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1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 플러스 3a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 0이 되겠네요. 결국은 1 플러스 3a가 마이너스 b와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2일 때 PQ의 속도 같으니까 미분해버리면 되겠죠. 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4t에 플러스 3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q 프라임 t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bt에 플러스 1 됩니다. 그래서 여기 2 넣은 것과 여기 2 넣은 게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8에다가 그죠? 플러스 3a 한 거와 마이너스 4b에 플러스 1이 같을 겁니다. 그럼 정리해주게 되면 3a 플러스 4b는 5가 되겠네요.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을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빼버리면 되죠. 빼버리면 3b가 6이 될 테고 결국 b 값은 2가 됩니다. b가 2니까 여기 집어넣고 넘기면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b에서 a를 빼주게 되면 답은 3이 돼야 됩니다. 이번 내용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죠. 앞에서는 수직선상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이었다면은 이제는 아래 위로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두 가지 보시면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시각은 속도가 언제일 때죠? 0일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체가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여기 정점을 가장 높은 곳, 여기서의 속도는 0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면에 닿는 시각은 높이가 0일 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물건을 던졌다가 내려갈 때 지면에 도달하게 되면 높이가 0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면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6m인 지점에서 지면과 수직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ht라고 하면 ht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 이거부터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높이가 0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5t에 플러스 6이 0 되는 순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일에서 마이너스면은 t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6 되겠죠. 시간은 음수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6일 때입니다. 그럼 6일 때의 속력이죠. 속력인데 우리가 속도부터 구해볼까요? 미분해보면 되겠죠.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t에다가 플러스 5가 나오는데 여기 6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7 되겠죠. 이거는 뜻이 이겁니다. 여기 던진 지점에서 올라갔다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보고 내려오니까 속력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죠. 크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돼야 되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0m인 지점에서 지면과 수직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입니다. 이때 ht가 이렇게 관계가 성립한대요.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되면은 속도가 0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순간의 시간을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t에 플러스 10 되겠죠? 이거 0 되는 지점은 바로 t 값이 1일 때죠. 자, 1일 때 1초 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1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죠? 답은 25가 돼야 되겠네요. 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들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